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이게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곳,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게 바로 입지 분석이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입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24년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불인이 분들이 입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입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정규반 15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불인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이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반 15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입지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입지의 중요성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지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입지 분석을 위해 위치와 상품성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입지라 그러면 그냥 위치적인 측면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상품성도 입지의 한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부동성과 부증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성이란 뭐냐면 부동산은 들어서 옮길 수가 없죠. 강남구를 들어서 그대로 노원구 위에다가 옮겨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값은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깔고 앉아있는 이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건축비를 주고도 강남과 강북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죠. 서울 강남이라든지 서초,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아니면 대구의 수성구, 대전의 분산동, 이런 곳들은 아무리 낡아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증성이란 무엇일까요? 부증성은 땅의 크기를 늘릴 수가 없다. 강남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강남 땅을 넓힐 수가 있나요? 강남 땅은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강남에는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는 거죠. 반면에 수도권 외곽만 가면은 새로 지을 땅이 수두로 빽빽이죠. 우리가 사는 부동산, 이거는 집만 있으면 안 되고 거주 환경이라는 게 갖춰져야 됩니다. 거주 환경은 중심부부터 조성이 되고 그 수요가 받쳐줘야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수요가 넘치는 중심부와 새로 수요를 유입해야 되는 외곽지의 환경이 당연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지와 외곽지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이고 부동산에서 부증성이 중요한 이유이죠. 이 부증성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핵심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재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서 핵심지에 입주 폭탄이 쏟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좀 집값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이 위치적인 측면을 제가 부동성과 부증성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상품성이라는 무엇일까? 상품성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입지 얘기를 할 때는 위치 얘기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상품성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 상품성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신축, 대단지, 브랜드로 대표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예전에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입지라는 게 바로 이 위치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입지 요소에서 이 상품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 대한 선호도, 집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예를 들면 이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 조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값이라면 입지가 좋은, 위치가 좋은 구축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조금 외곽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성이 좋은 신축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치가 중요하냐 상품성이 중요하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 측면에서만 선택한다 그러면 사실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상품성보다는 위치, 바꿀 수 없는 이 위치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입지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살기 좋은 곳 혹은 내가 살고 싶은 곳, 이게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곳 혹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게 바로 이 입지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회사 어차피 잘 안 나가고 재택근무하니까 나는 외곽에 살아도 괜찮아. 꼭 집이 차도 막히는데 그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 어차피 재택근무하는데 나는 평택에 근무하니까 무조건 평택에다가 집을 사야지. 평택에다가 집을 사야 돼. 바이해야 돼. 우리 애가 지금 어린데 놀이공원을 너무 좋아해. 놀이공원이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 근처에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집 근처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적으로 있는 게 나쁜 건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보라색을 엄청 좋아해요. 혹은 핑크색을 엄청 좋아해요. 내 차를 보라색 차나 핑크색 차로 삽니다. 그럼 뭐 개인 만족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를 나중에 팔 수 있을까요?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차를 보라색 차나 핑크색 차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과연 내 차를 나중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집 인테리어를 황토방 컨셉 인테리어 혹은 집 전체를 낚시터 인테리어 이런 것들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와가지고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중고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걸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검은색과 흰색, 무난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잘 팔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남들도 좋아하는 것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입지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제가 5가지로 좀 구분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입지의 구성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4대 구성 요소라고 많이 말을 했었어요.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과 환경.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상품성까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제 근무 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에 비해 일자리 접근성의 중요성이 조금 덜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일자리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짧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여의도, 시청 종로 이 3대 일자리하고 판교, 요즘에는 마곡 이런 데의 집값이 비싸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서울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자리들이 있고 다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건 출퇴근 거리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입지 가치에서 서울 수도권보다 일자리의 중요성이 높진 않은데 이건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할 일이 있으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구분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이 교통은 사실 일자리랑 세트 메뉴로 봐도 좋은데요. 결국 교통의 핵심은 일자리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일자리의 위치는 잘 바뀌지가 않죠. 강남의 일자리가 갑자기 노원 쪽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죠. 위치를 옮기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이미 비싼 부동산을 깔고 앉아있는 기업들이 굳이 더 싼 땅으로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부동성과 부증성 때문에 아파트는 옮기거나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접근성보다 교통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죠. 핵심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주변 집값은 이미 너무 비싸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까지의 교통망이 잘 뚫려 있는 곳 혹은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될 호재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교통과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핵심 일자리인 강남, 여의도, 시청 종로 여기와 직결되는 노선인지 여기에 호재가 선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호재만 믿고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언제나 후회를 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연결성만큼 도로 교통망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차로 출퇴근하는 인원도 많고 인프라와 상권이 잘 되어 있는 곳까지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내 집이 외곽에 있으면 어딜 가나 차가 막히고 가는 것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중심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위치와 교통은 입지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숫자도 적어지고 그만큼 학군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에 있는데 저는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공감하지 못해요. 저는 앞으로 학군이 굉장히 양극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군이 좋았던 지역의 선호도가 지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근데 한 2, 3등 정도 되는 학군의 선호도를 보이는 지역은 지금보다 좀 선호도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도권의 학군 탑은 명실상부 분당입니다.
서울 말고 수도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래 평촌, 일산, 오마학군 이런 데들이 이제 붙어 있죠. 과거에는 이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00위권의 중고등학교 숫자, 학원 숫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분당에는 점점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반면에 학군지라고 분류되는 평촌과 일산에서조차도 더 좋은 학군지로 이동하는 수요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평촌과 일산이 이 정도니까 그 밑에 학군지들은 이게 더 심하다는 말이 되겠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센텀이나 대구의 수성, 대전의 둔산, 광주의 봉선 이런 학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군들은 그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군 자체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되는 거여서 가장 좋은 학교와 학원을 보내려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권과 환경입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는 거주 요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병원이 한 3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보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도보로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의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슬세권, 백세권, 병세권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권은 선호상권이랑 비선호상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병원, 마트, 복합 쇼핑몰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선호상권으로 구분한다면 비선호상권은 유흥 술집들이나 모텔 이런 것들이 많은 상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난 술 좋아하는데 술집 근처에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입지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만 그걸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엄마들이 좋아할 만해야 된다. 모두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엄마들 눈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숲세권이나 산세권 이런 메리트가 지금과 같이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 환경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꼭 한강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있거나 하천 산책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아이들 그리고 요즘엔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 함께 산책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예전보다 굉장히 크고 이것이 집값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성입니다. 이 상품성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과거에는 위치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위치가 조금 멀더라도 이 상품성이 좋으면 가격이 비쌉니다. 연식이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지에 가까울수록 1군 브랜드에 가까울수록 아이파크, 푸르지오, 자임 이런 데들이 상품성이 좋다라고 그래도 보여지는 거죠.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수영장이 있느냐, 조식 서비스는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입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입지가 도대체 뭔데? 입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입지가 도대체 뭐야? 입지의 구성 요소, 입지의 특성을 위치와 상품성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